안녕하세요.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는 정신사랑 운동입니다. 이번 주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안의 가정불화의 관리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그러나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안의 가정불화 관리. 자료는 이 메이오 클리닉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메이오 클리닉의 스태프들이 종합해서 올려놓은 자료인 것 같아요. 보시면 가족 중에 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전체 가족이 다 불안에 떨게 되죠. 특히 이제 진단이 확정됐단 말이죠. 알츠하이머병으로. 그러면은 뭐 화내는 분들도 있고 공포스러움, 당황, 그리고 슬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가족들 간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죠.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거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재정적인 문제, 또는 뭐 임정간호라고 그러죠. 좀 많은 결정을 또 해야 돼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이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게 필요해요? 서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환자의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안의 가정 불화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막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 질병 환자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가정별로 또는 그 지역사회 뭐 또 국가에서도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다뤄봄으로써 이해함으로써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안의 가정불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가 책임감을 나눠라. 책임 나누기, share responsibility. 그렇습니다. 그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그런 그 목록을 좀 만들자. 첫 번째. 그래서 환자 관리라는 게 원래 어때요? 환자 간호 문제는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체적인 목록은 가정 구성원 간의 우선순위 또는 그 자원, 능력 그리고 감정적인 역량에 맞게 역할을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가족들만 또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 직접 간호를 담당하거나 또는 그 다른 가족 구성원들 위해 그 또 어때요? 그 치매 환자는 이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또 옆에서 붙어서 간호하고 관리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또 이사도 해야 되고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임시간호죠. 임시간호. 주중에는 누가 딱 맞더라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보호자들이 또는 간호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그 휴식할 때 임시적으로 간호해야 되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또 허들의 가사일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혹은 심부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목록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좀 분담을 하는 게 좋다. 또 여기에 재정적인 문제 중요하죠.
뭐 여러분들 더 부가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 재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까지도 분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 정도는 이 치매에 관한 의료기기나 시설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공유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런 것을 하면은 이렇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거, 책임 나누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 가족끼리 미팅 레귤러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 간호와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되 논의사항을 충분히 정리해서 모임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고, 간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진행에 따라서, 질병의 진행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담당한 사람이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수록 해야 된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좀 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 이런 모임에 가족하고 친한 친지나 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또는 또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만약에 집에서 간호를 한다면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게 좋아요.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서로 경험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조금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치매 환자들 가족끼리의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걸 활성화해서 서로 그런 팁을 나누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죠. 그죠? 특히 이제 또 의견 불일치가 생겨서 그걸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와 같이 소위 사회사업가, 이쪽이 전문인 사회사업가나 또는 종교인도 모셔다가 이렇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임에는 의제를 만들고 모임 전에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것보다는 이번에는 뭐 어떤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논의를 하자 이런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임의 목적이 간호와 환자에 대한 간호와 관리와 보호의 그런 목적이 줘야 되겠고 이때 필요한 점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또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다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에 타협이 되고 의논을 나눌 수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열린 모임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게 쉽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왜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매 질환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미래에 예정된 일과 각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동의된 부분에 대해 가족들 모두가 명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모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하거나 혹은 녹음을 해서 전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안의 가정 불화를 관리하기 위한 세 번째 요령, 방법. 솔직하게 어때요? 이야기를 하자, 소통하자. 이겁니다. 특히 이제 가족 모임이나 그런 비공식 대화 시에는 열린 마음과 건설적인 태도로 감정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특히 화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면 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환자에 관해서 화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면은,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도 유의를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꼬는 일 없이 감정을 표현한 게 좋다, 이겁니다. 뭐 그런 대화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굳이 뭐 여기서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이렇게 그 좋은 대화법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은 구성원들은 이런 게 대단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뭡니까? 비난하지 말자.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안의 가정 불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불화의 처음이냐 끝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각자의 간호 능력이나 방법, 그리고 그 각자가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매일 직접 간호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안의 가정 불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이제 다섯 번째로 상담을 요청한다, 이겁니다. 특히 그 가족 구성원 사이에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이 돼서 그 어떤 분담이 공평하게 됐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가족 간에 이 불화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 이게 쉽게 되지가 않는데, 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올려놓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도 그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그 치매 간호인 모임, 또 치매를 앓고 치매 환자가 있는 다른 집에 다른 그런 사람들과 모임을 해서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구하거나, 또는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거나, 혹은 치매의 의료팀에게 조언을 얻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그 불화를 해결하는 일은 보다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을 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치매라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 질병에 대해서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더불어 그 기쁘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그런 그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안의 가정불화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책임을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자. 그 다음에 정기적인 가정 모임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자. 그 다음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소통을 하자. 특히 환자의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비난을 하지 말자, 가족 구성원 간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치매 환자에게도 좋고 가족 구성원에도 상처가 나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치매에 대비하는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